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6월 24일입니다. 이 자국 내 핵시설을 타격한 미국에 대해서 이란이 보복을 하겠다 하고 큰 소리는 쳤습니다. 우선 이란의 체제 수호군이라고 하는 그 혁명수비대 대변인이 모든 옵션이 열려 있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이어서 외무부 장관도 유엔 헌장 및 국제법 위반이다 하면서 모든 대응 조치를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의미부여하면서 이란으로서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최대 카드입니다.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지하벙커에 은신해 있는 최고 지도자 수염이 이렇게 난 아이툴라 하메네이의 최종 승인만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은 봉쇄하려면 해라 이거야. 봉쇄 실행이 자살행위다. 너희들 자살행위다. 사실상 추가 공격을 암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네들이 기뢰를 부설하면은 해협 자체를 또 미국이 기뢰를 부설해버리면은 그건 뭐 숨도 못 쉬고 죽습니다. 이란의 수입이 가장 중요한 게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중국의 많은 물량을 수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 이란은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이 교체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자면 호르무즈가 날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완전히 바뀐다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애초에 정권 교체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고 이 핵무기화하는 거 이걸 갖다가 방지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전부 다 그 원전을 폭격을 한 겁니다. 핵시설 타격 몇 시간 뒤에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고 여러 국가들이 외교적 해법 뭐 이런 강조 뭐 이런 걸 많이 했지만은 우려는 피하지만은 속수무책이죠. 이란은 후타, 헤즈볼라 등 우방 세력에 함께 대응할 것을 다짐했지만 주요 외신들이 이라크 주둔 미군 및 일부 철수는 고려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란이 전면전을 불사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택도 없다 이거죠. 전 세계의 주요 관심사가 이젠 이란 측 보복 방식과 실력적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제가 도대체 실력이 얼마나 있나. 과거 사례를 볼 때는 이란의 보복 방식이란 거는 시간을 두고 간헐적으로 괴롭히기 아주 깐작깐작 괴롭히는 이거가 최선이었는데 치명적 피해를 과거에는 전혀 입히질 못했습니다. 상당수의 사거리 2,000km 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이 많지만 이스라엘과 중동 미군 기지에 직접 타격도 가능하겠지만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정밀도가 떨어진다는 것은 쏘아대긴 쏘아댔는데 정밀하게 맞히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만 드론 전력이 세계적이라는 겁니다. 드론 전력. 사헤드 136 같은 자폭 드론은 뭐 사우디, 리비아, 이스라엘,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미 그 위력을 검증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1기 때 2020년 1월 이란 혁명수비대 정예 쿠두스군 사령관이 미군 기지에다 탄도미사일 발사했지만 제한적 피해에 그쳤습니다. 2023년에는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 피격 당시에 레바논 친이란 무장세력 헤즈볼라가 국지전을 보일 듯 반응했지만 확전은 회피했습니다. 하면은 죽으니까 말이죠. 네. 이란 정규군 3군 육해공군이라고 그러죠. 대부분 구식 장비입니다. 앞으로 있을 보복에도 1인당 국민소득 5,000달러입니다. 이란으로서는 한계가 왔습니다. 제재 아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대중국 에너지 수출이었으나 이스라엘이 인프라와 가스전, 유전 및 저장고를 공습해버렸습니다. 이쪽의 수입을 기대할 수 없게 됐다는 게 현재 이란 정부로서는 가장 뼈아픈 지금 상황입니다.
신정을 하고 있는 소위 이슬람 체제 수호군인 혁명수비대는 이 1979년 소위 호메니 있죠. 호메니 최고 지도자 명령에 의해서 창설됐고 대통령 정부가 아닌 최고 지도자 직속이고 약 19만에서 25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제재 강화 이후에 줄긴 줄었지만 여전히 혁명수비대 연간 예산이 약 70억에서 100억 달러라고 할 만큼 국력을 기울여 가지고 유지되어 온 조직입니다. 육해공군 독자 구비한 혁명수비대에는 각각 게릴라전 중심의 지상군, 페르시아만의 호무르즈 해 중심 작전에 투입되는 고속정 자폭드론 뭐 기뢰 잠수정 같은 거 이거는 많지만은 결국 미국의 큰 압박에는 이거는 뭐 종이에 불과합니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고 강력한 군사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실증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이란은 과학기술 전통이 유구하고 이슬람 혁명 이전에 제조업 기반도 강한 편이었지만 제재 영향이 심각합니다. 작년 6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 것도 시차를 나간 라이시 대통령이 헬기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사고의 최대 원인도 부품 교체가 어려워가지고 초래된 기기가 노후화됐던 겁니다. 미 국무부는 이란 혁명 수비대 전체를 해외 테러 조직으로 딱 지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 여행, 무기거래 모두 차단돼 있습니다. 아주 고사를 시키고 있는 겁니다. 혁명 수비대가 국영기업들을 장악해가지고 국내 정치, 경제 권력을 발휘하며 중국 수입 에너지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이란산 석유 대금도 이쪽에서는 관장합니다. 해외 친이란 세력의 후원이 가능했던 저력도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마스 괴멸을 내세운 이스라엘 정부의 전쟁 수행, 하마스를 돕는 헤즈볼라를 10년 이상 기획한 동시다발 아주 테러 아주 약화시켜 버렸습니다. 미군 영국군이 협력해서 또 다른 하마스 지원 세력 후티를 타격해서 이른바 저항의 축을 전부 다 위축시켰습니다. 이제 이란은 저항할 길이 없습니다. 저항하면 할수록 이란은 망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처음에는 정권 교체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자꾸 이 신성을 하는 이런 하미네이 말을 안 듣는다 하면 뭐 예를 들면 자유민주주의로 바꿔라.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정권 교체 바로 이 장면을 보게 될 것 같다라는 예측을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미국에 대들고 미국에 저항을 하는 그런 세력들은 국가라든가 세력들은 여지없이 결국은 두 손을 들고 정권 교체라든가 내지는 모든 지휘부 교체를 하게끔 이렇게 만들고 있는 미국은 역시 슈퍼 강국입니다. 미국은 자유민주주의의 대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가 쓰려면 미국이 강해져야 되고 또 미국이 더 강하고 또 미국이 앞으로 더 미국을 능가할 나라는 없다. 뭐 중국, 뭐 러시아 아무리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만 미국과는 전혀 잽이 안 된다 하는 것이 외교가에서 진실로 귀를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을 능가할 어떤 나라도 없다. 이게 결론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강력한 힘은 바로 미국으로부터 나온다고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립된다는 얘기죠.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